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정이고요. 올해 48살이에요. 혼자 살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43살의 박성호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거든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뭔가 든든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성호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제가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못 가져다가 쩔쩔매고 있었는데 성호 씨가 다가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때 손이 살짝 닿았는데 이상하게 설렜어요. 48살에 이런 감정이 들 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카페 앞에서, 동네 산책로에서까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호 씨가 제 카페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성호 씨는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제가 혼자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무거운 물건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전구 갈아주는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짜 여자로 대해주는 게 좋았어요. 제가 48살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그냥 아줌마 취급하잖아요. 근데 성호 씨는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알아차리고 새 옷 입으면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호 씨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카페 문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민정 씨, 저 진짜 좋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고백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요. 한 번 실패한 결혼 때문에 남자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호 씨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저한테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2주째 되던 날 성호 씨가 갑자기 프러포즈를 했어요. 반지까지 준비해 오고서는 민정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직 연애도 제대로 시작 안 했는데 결혼이라니요. 근데 성호 씨 말이 그럴듯했어요. 우리 나이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 확실하니까 빨리 결혼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43살까지 결혼 안 한 이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였는데 이제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성호 씨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3주째 되던 날 결혼하겠다고 답했어요. 성호 씨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웨딩홀 예약하자고 해서 함께 갔어요. 꽤 괜찮은 호텔 웨딩홀이었는데 성호 씨가 비용은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준비했어요. 성호 씨가 살던 아파트인데 꽤 넓고 깔끔했거든요. 결혼 전까지 조금씩 제 짐을 가져다 놓기로 했어요. 처음 성호 씨 집에 갔을 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센스도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파트인데 위아래층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성호 씨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이 방음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소음에 예민해서 일부러 이런 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호 씨랑 함께 집에 있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호 씨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호 씨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소리더라고요. 발소리가 정말 컸어요. 쿵쿵쿵 하면서 바닥을 찢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 씨가 돌아와서 앉으니까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조용하다고 했는데 성호 씨가 걸을 때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날 밤 성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났어요. 성호 씨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쿵쿵쿵 하면서 걷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호 씨, 걸을 때 소리가 좀 크시네요라고요. 그랬더니 성호 씨가 어라, 그런가요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래층에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걸어달라고 했어요. 성호 씨가 네 알겠어요라고 하긴 했는데 뭔가 내키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호 씨가 제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자꾸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특히 남자 손님들한테 유독 그랬어요. 한 번은 단골 손님인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성호 씨가 그분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온다고 하시니까 성호 씨가 다른 카페도 많은데 굳이 여기만 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라고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 선생님은 7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성호 씨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선생님이 나가신 후에 성호 씨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이 민정 씨한테 관심 보이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성호 씨가 질투가 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홀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웨딩 플래너가 젊은 남자였는데 성호 씨가 계속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플래너가 제 손을 잡고 반지 사이즈를 재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호 씨가 웨딩홀에서 하룻밤 묵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성호 씨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다음날 성호 씨를 만났는데 가방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이더라고요. 뭔지 물어봤더니 성호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텔 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도둑질 아니냐고 했더니 성호 씨가 호텔에서 수건을 많이 줬고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곳이니까 기념품 삼아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자취방에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호텔 물건인데 왜 가져오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호 씨가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수건 몇 장 가지고 뭘 그러냐고. 호텔에서 돈도 많이 내고 자는 건데 수건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 씨가 생각보다 도덕적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성호 씨랑 함께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밤 11시 30분쯤에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복도를 걷는데 성호 씨가 또 쿵쿵쿵 하면서 걷는 거예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성호 씨한테 좀 조용히 걸어달라고 했어요. 이미 밤늦은 시간인데 아래층에 민폐가 된다고요. 그랬더니 성호 씨가 한숨을 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도 또 쿵쿵거리는 거예요. 저는 참다 못해서 왜 다른 사람 배려를 안 하냐고. 지금 밤 11시가 넘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호 씨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이게 왜 쿵쿵거리는 거냐고. 그리고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연락 온 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래층에서 컴플레인이 와야지만 조용히 걷겠다는 건지 기본 배려라는 게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층에서 꼭 전화가 와야지만 조용히 걷는 거냐고. 이건 기본 배려라고 했더니 성호 씨가 답답해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잠이 안 왔어요. 성호 씨가 평소에도 좀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확실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성호 씨는 본인이 이기적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성호 씨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사과를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호 씨가 한 말이 좀 이상했어요. 민정 씨가 너무 완벽주의자인 것 같다고. 그런 작은 일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결혼 생활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완벽주의자라니요. 기본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게 완벽주의인가요? 그런데 성호 씨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성호 씨 친구분이 집에 놀러 왔어요. 김 대표라는 분이었는데 성호 씨보다 몇 살 위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성호 형이 민정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 대표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호 씨가 저한테 했던 말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호 씨는 저한테 43살까지 결혼 안 한 이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 대표가 하는 얘기로는 성호 씨가 몇 년 전까지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표가 그 여자분 얘기를 하면서 성호 형이 그때 정말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 쪽에서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호 씨가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성호 씨가 당황하면서 김 대표한테 그런 옛날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은 민정 씨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대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성호 씨가 원래 여자친구들한테 되게 집착한다고. 특히 다른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힘들어한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성호 씨가 제 카페 손님들한테 보인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이 선생님한테 했던 말들이요. 김 대표가 가고 난 후에 성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전 여자친구 얘기 왜 안 했냐고요. 그랬더니 성호 씨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옛날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지금은 민정 씨만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성호 씨 표정이 좀 무서웠어요. 눈빛이 차갑다고 해야 하나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괜히 무서워져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성호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질투가 심한 것도 그렇고, 뭔가 제가 모르는 면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성호 씨가 출근하고 난 후에 혼자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위층에 사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밤에 발소리가 좀 심하다고. 특히 늦은 시간에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성우 씨한테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그랬던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한 말이 좀 이상했어요. 위층에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더 시끄러워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호 씨가 원래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 아주머니 말로는 전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에도 다른 분이 계셨냐고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몇 달 전까지 여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요. 그때도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성호 씨가 저한테는 43살까지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최근까지 다른 여자와 동거했다는 거였어요. 아주머니가 가시고 난 후에 저는 온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성호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왜 갑자기 없어진 걸까요? 저녁에 성호 씨가 돌아와서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가 올라왔다고 말했어요. 발소리 때문에 컴플레인하러 왔다고요. 그랬더니 성호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성호 씨가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호 씨가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미리 얘기 안 하고 멋대로 약속했냐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호 씨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한테 전에 다른 분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성호 씨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눈빛이 정말 차가워지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성호 씨의 그런 반응을 보고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마치 제가 뭔가 중대한 비밀을 캐내려는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라고 별 뜻 없이 물어본 거라고요. 그랬더니 성호 씨가 한숨을 쉬면서 그 아주머니가 원래 참견을 많이 한다고, 동네 소문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잠깐 여동생이 와서 지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동생이 남편이랑 싸우고 와서 몇 달 있었다가 갔다고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여동생이라면 이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분명히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형제자매끼리 그렇게 심하게 싸울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성호 씨가 여동생 얘기를 왜 전에 안 했을까요? 며칠 뒤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성호 씨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계산할 때 성호 씨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계산원이 여자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멤버십 카드 있으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성호 씨가 그 직원한테 왜 자꾸 우리한테 말을 거냐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계산원이 당황하면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물어본 거라고 하니까 성호 씨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 성호 씨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요. 급하게 성호 씨를 말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서 성호 씨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계산원이 저를 자꾸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 카드 물어보는 것도 저한테 관심 보이는 것 같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계산원이 그냥 업무상 물어본 건데 성호 씨는 그것도 질투하는 거예요. 김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성호 씨가 원래 집착이 심하다는 얘기요. 그때부터 성호 씨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아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 친구 수정이가 카페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정말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성호 씨가 마침 그때 카페에 와서 수정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수정이가 인사를 하니까 성우 씨도 인사는 했는데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수정이가 저랑 이야기하는 내내 옆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수정이가 갈 때 성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 친구 되게 시끄럽다고, 목소리도 크고 웃음소리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분위기를 해친다고요. 저는 수정이가 제일 친한 친구라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성우 씨한테 친구 험담하지 말라고 했더니 성우 씨가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한 건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성우 씨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함께 지내면서 점점 불편한 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음날 성호 씨가 출근한 후에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고요. 그런데 수정이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이가 그러더라고요. 민정아, 그 오빠 좀 이상하지 않아? 너를 보는 눈빛이 뭔가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계속 째려보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수정이한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를 많이 아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정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이가 또 한 말이 있었어요. 혹시 그 오빠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지 이상했는데 수정이가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성호 씨가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전 여자친구와는 어떻게 헤어졌는지요. 성호 씨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성호 씨가 말하기를 그 여자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했어요. 김 대표가 했던 말과 다른 거였거든요. 김 대표는 여자 쪽에서 결혼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성우 씨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성우 씨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성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다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래층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얘기요. 성호 씨가 계속 말하는데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자기를 속였는지, 얼마나 뻔뻔했는지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화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호 씨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민정 씨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겠죠? 다른 남자들과 바람 피우는 일은요. 저는 당연히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불안했어요. 마치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성호 씨가 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성호 씨가 당황하면서 시간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든요. 시간 확인만 하려면 굳이 비밀번호를 풀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성호 씨가 제 휴대폰을 뒤지려고 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성호 씨가 출근하고 난 후에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건지, 성호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유하려는 건지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성호 씨와 결혼 예정이신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성우 씨의 전 여자친구 정미라고 하면서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전 여자친구와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가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도 꼭 만나야 한다고요. 결국 그날 오후에 정미 씨와 만났어요. 카페 근처 조용한 곳에서 만났는데 정미 씨가 첫마디로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정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성우 씨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성우 씨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어이없어서 뭔 소리냐고 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 험담하러 온 거냐고요. 그런데 정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성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했을 거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미 씨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정미 씨가 계속 말하는데 성우 씨가 항상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피해자이고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린다고요. 정미 씨가 진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우 씨가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친절하고 잘 챙겨주고 로맨틱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착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직장에서 남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그리고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심한 건 정미 씨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였다고 해요. 성우 씨가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해요. 정미 씨가 울면서 말하는데 성우 씨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성우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미 씨 말이 사실이라면 성우 씨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미 씨 말을 완전히 믿기도 어려웠어요. 정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성우 씨가 지금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휴대폰 확인하려고 할 거고, 친구들 만나는 걸 싫어할 거고, 질투도 심할 거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미 씨가 말한 게 다 맞았거든요. 성우 씨가 정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온종일 정미 씨가 한 말들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싫었는데 점점 성우 씨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성우 씨가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만났냐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미 씨 만난 건을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성우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성우 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민정 씨가 카페 근처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 씨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우 씨가 누구였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표정이 점점 무서워지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미 씨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우 씨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성우 씨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 여자를 만났냐고.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했냐고요. 저는 성우 씨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미 씨가 한 얘기들을 말했어요. 성우 씨가 집착이 심했다는 것, 스토킹을 했다는 것, 협박을 했다는 것들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성우 씨가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라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우 씨가 한 말이 정미 씨 말과 달랐어요. 정미 씨를 찾아다닌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과하려고 한 거라고 정미 씨가 오해해서 도망다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호 씨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정미 씨 말이 맞다는 확신이요. 성호 씨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성호 씨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잡으면서 민정 씨는 그 여자 말 믿지 않죠? 나만 믿죠?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이 결혼은 안 된다고요. 다음날 성호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중요한 것들만 챙겨서 일단 수정이 집으로 피했어요. 수정이한테 사정을 설명하니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성호 씨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왜 집에 안 오냐고 걱정하는 투였는데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하더라고요. 수정이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연락을 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에 제 카페에 성우 씨가 나타났어요.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왜 도망갔냐고,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결국 경찰을 불렀어요. 성우 씨가 연행되면서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정미 씨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려. 그 후로 몇 주 동안 성우 씨가 계속 나타났어요.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했어요. 정미 씨가 왜 이사까지 가야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결국 저도 카페를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성우 씨의 스토킹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지만 그때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할 때 상대방이 너무 빨리 결혼하자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질투가 심하거나 집착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미 씨한테 정말 고마워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성호 씨가 어디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처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성급하게 결혼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여러분도 절대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